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지금 막 이슈가 막 되고 있는 그 카걸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죠. 이 채널과 연관돼 가지고 뭐 설왕설래 말들이 많은데 그냥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카걸이라는 어떤 유튜버가 있는데요. 흔히 이제 뭐 우리나라 유튜버들 중에 돈 많은 부자 유튜버 이렇게 순위를 매기면요. 거의 뭐 부동의 1위로 꼽히는 유튜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은 야, 막 뭐 슈퍼카라는 엄청 비싼 차들 막 타고 다니고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막 그런 어떤 외국 귀족들 막 파티에 초대받고 그리고 이제 뭐 맥라렌이라는 유명한 그 슈퍼카 제작사가 있죠. 거기 막내딸이 막 나와가지고 영접을 하면서 그 맥라렌 본사를 막 이렇게 견학시켜주고 막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영상의 질도 상당히 좋아요. 진짜 뭘로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뭐 다큐 보는 것처럼 굉장히 영상도 화려하고 그러니까 거의 뭐 요즘 표현 중에 이제 넘사벽이라는 표현이 있죠. 넘사벽. 그냥 딱 넘사벽인 거예요. 아무리 뭐 이렇게 SNS 상에서 돈 자랑하고 뭐 이런 사람들 워낙 많은데 그냥 뭐 넘을 수 없는 뭐 그런 존재. 넘사벽이다. 그래서 이제 한간에는 얘들은 이제 보니까 거의 뭐 한 재벌 3세, 4세 뭐 이런 사람들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네티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 또 네티즌들, 뭐 네티즌들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 국민들 속성이란 게 이제 뭐 돈 많다 이러면 그냥 막 달라붙어 가지고 그냥 막 똥꼬 빨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모 회장 SNS 하는 인스타 요즘 한다는 모 회장 뭐 직함은 부회장인데 누구신지 다 알 거예요. 그분 인스타를 이렇게 구경하면서 거기 달린 댓글들을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뭐 그냥 뭐 좀 그래요. 좀 민망해 보니까 뭐 친하지도 않은데 무슨 뭐 회장님 이러면서 알랑방구 떠는 것들이 뭐 워낙 많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역시 돈 많은 사람들 주위에 똥파리들이 꼬이는구나. 응? 이거는 뭐 만고의 진리다.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인간의 어떤 본성이야. 뭐 솔직히 누가 뭐 돈 없고 막 찌질하고 그지 같은데 그런 사람이랑 친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보면은 뭐 이렇게 돈 많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거기 막 달라붙어 가지고 뭐 무슨 떨어지는 떡고물이라도 좀 먹어보려고 막 애쓰고 이러는데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보면 그게 다 그게 인간이야. 인간 군상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런 카걸 채널에도 보니까 그런 인간들이 엄청 많았다 그거죠. 그래서 이제 이 카걸이라는 채널에 대해서 불과 한 며칠 전부터 이게 이제 막 까발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카걸이라는 유튜버가 그 유재석이 그 사회보는 뭐 유키즈인가요? 유키즈 언더블락? 뭐 하여튼 뭐 그 프로에 조세호랑 같이 이 부부가 같이 출연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뭐 지상파 데뷔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반대에 이제 비판을 하는 이런 소리, 뭐 의혹을 제기하는 뭐 이런 사람들이 하나둘씩만 출몰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야 쟤네 무슨 재벌도 아니고 쟤네 별거 아니야. 다 저거 허언이야, 허언, 리플리야. 막 이러면서 막 이제 나오고 이게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 좀 전에 보니까 이게 카골이 한 1시간 전인가요? 새로운 영상을 또 올렸어요. 봤더니 이제 뭐 본인에 대한 의혹을 해명하는 이런 영상은 아니고 그냥 뭐 예전 같은 그냥 슈퍼카, 뭐 코닉세그 뭐 이런 거 소개하는 또 영상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반대 수가 엄청 많이 이제 반대를 막 사람들이 비추천을 막 누른 거야 보니까 유튜버에. 그리고 이제 댓글이 막 달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을 막 비판하는 의혹을 제기하는 댓글이 달리다 보니까
예전하고 조금 양상이 달라진 거죠. 예전에 막 똥구멍 빠는 막 이런 댓글들이 달리다가 어제 오늘부터 이제 갑자기 막 의혹 제기하는 막 이게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일일이 이걸 막 지우다가 야, 안 되겠다 싶으니까 아예 댓글을 닫아놨어. 닫아놨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태를 딱 보면서 제가 딱 떠오르는 사람이 딱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이 친구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사실요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제가 예전에 어디다가 막 이렇게 누구한테 막 얘기도 하고 막 여러 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희진이가 유명해지기 전에 실제로 저는 본 적이 있거든요. 저희 동네에서. 제가 지금도 그렇지만 라면을 진짜 많이 먹습니다. 이거 정말 안 좋은 버릇인데 라면을 너무 많이 먹어요. 어렸을 때부터 라면 거의 뭐 귀신이야. 라면 박사. 그날도 밤에 라면을 사러 이제 슈퍼를 제가 가고 있었는데 몇 년 전 얘기예요. 되게 오래됐어요. 2015년인가 16년인가 하여튼 이희준이 뜨기 직전에 제가 이제 경험했던 건데 밤에 이제 슈퍼에 가려고 이제 라면을 사러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이제 집에서 이제 골목이 나오고 골목을 지나서 찾길을 건너면 이제 슈퍼가 나오는데 골목에 맞은편에 엄청 큰 트럭이 하나 딱 서 있어가지고 하이빔을 딱 켜고 쌍라이트로 저쪽으로 이렇게 제가 오는 쪽으로 이렇게 주시하면서 이 빛을 막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도 밤인데 이렇게 막 앞도 안 보이고 이 새끼 뭐야 저거 막 이러고 막 짜증내면서 가까이 가는데 가서 보니까 트럭이 아니고 롤스로이스인 거야. 롤스로이스. 엄청 커요 차가. 탱크야 탱크. 그래서 골목에서 그것도 롤스로이스를 뭐 요즘은 그래도 길거리에서 많이 보이는데 그때만 해도 롤스로이스 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역주행 방향으로 애새끼가 차를 딱 세워놓고 하이빔을 딱 켜고 있으니까 뭐랄까 이거는 뭐 그 위압감이라고 할까? 이게 엄청났어요. 그래서 앞으로 딱 가면서 이렇게 왼쪽 눈으로 이렇게 싹 봤더니 안에 또 이놈이 또 관종인지 그 실내등을 또 켜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안이 다 보이더라고요. 훤히. 또 창문을 또 내렸어. 딱 봤더니 이 쓰리 버튼 자켓을 입고 있고 운전대를 잡고 있는 놈이 눈에 힘을 빡 주고 이렇게 딱 앞을 전방을 주시하고 있는데 이 새끼 조폭인가? 그래서 쫄아갖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옆으로 지나가면서 이렇게 얼굴을 딱 봤어요. 근데 저보다는 조금 어린 것 같기도 하고 제 또래인 것 같기도 하고 긴가민가 하면서 지나고 나서 제가 뒤를 돌아가지고 이 새끼 차 번호를 남바를 딱 적었어요. 제가 그런 짓을 잘하거든요. 왜? 집에 와서 이제 검색을 해봅니다. 이 새끼 차가 뭐 어떻게 혹시 어떻게 등록됐나 해가지고 찾아보는데 라면을 사갖고 와가지고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검색을 한 거예요. 왜 제가 그 검색을 했었냐면은 이 차 래핑이 조금 이상했어. 왜냐면 이 롤스로이스는 굉장히 비싼 차인데 이 래핑이 옆에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그런 차들은 중고로 매입을 해가지고 색을 다시 칠한 거던가 뭐 이런 차들이 주로 많은데 보통 이렇게 중고로 비싼 차를 사는 사람들 보면은 진짜 부자가 아닌 경우들이 많거든요. 허세용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차 남바를 딱 검색을 하는 순간 보배드림 매물로 딱 나와 있는 거야. 몇 년 전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얘가 이 보배드림 매물을 이제 중고로 구입을 한 상태였고 소유권이 넘어온 상태였고 제가 검색해서 나온 거는 그러니까 저장된 페이지로 이미 과거에 이제 팔리기 전에 올라왔던 거. 보배드림 매물로. 그래서 역시 이 새끼 이거 중고네. 보배드림이네. 중고네 하고 이렇게 찾아봤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이 차에 대해서 막 검색을 했어요. 했더니 뭐를 발견했냐면 네이버에 한 블로그를 발견했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블로그 주인이 이제 그때 이희진이었던 거예요. 근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아싸 이희진을 외쳐주세요. 뭐 이런 글이 나와요. 그래서 쳤더니 제가 본 그 차가 딱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써있냐면은 혹시 길을 가다가 이 차를 보시면은 아싸 이희진을 외쳐주세요.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글을 쭉 읽었는데 글을 상당히 잘 써요. 저 되게 의외였어요. 아, 글을 굉장히 재밌게 쓰더라고요, 얘가. 글을 재밌게 쓰고 매력적, 좀 매력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게 약간 후광 효과를 발휘하는 게 롤스로이스라는 차가 일단 일반적인 차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비싼 차잖아요. 근데 젊은 애가 이런 차를 몰고 다니면서 글 수준도 어느 정도 글재주가 있으니까 이게 더 빠져드는 거야. 완전 그냥 무슨 그 개미 지옥 같은데 개미가 이렇게 탁 빠지면은 그냥 막 빨려 들어가듯이 계속 읽게 되더라고. 거기 써놓은 글들을. 쭉 보니까 롤스로이스뿐만 아니라 청담동에 무슨 집이 나오는데 와, 뭐 사진 보니까 막 집 안에 그냥 뭐 실내 풀 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 뭐 가구들도 뭐 그냥 막 삐까번쩍하고 막 이런 글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이런 애를 실제로 봤네. 얘 되게 신기하다. 근데 찾아봤더니 무슨 주식 강연 뭐 이런 거 하는 애였어. 뭐 USB에 뭐를 담아가지고 그 주식에 대한 강연을 하고 참가비를 받고 그 자신이 어떤 그 여태까지 이제 뭐 저렇게 이렇게 뭐 길러 놓은 그런 주식에 대한 노하우를 USB에 담아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증정하는 뭐 이런 강연회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도 굉장히 참가자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다 그런 거죠. 뭐, 아, 저 사람 주식으로 돈 벌었네. 나도 저 사람이 하란 대로만 하면은 똑같이 부자 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기대 심리를 갖고, 그러고 참가비를 내고 거기 참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대충 얼추 계산해 보니까 참가자가 저렇게 많은데 참가비 몇만 원씩 뭐 10만 원, 20만 원 받아가지고 그런 강연회를 하면은 야, 그것만으로도 돈 엄청 벌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희진이라는 존재를 알았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막 종편, TVN 이런 데 막 나오는 거예요. 막 연예인들 나오는 프로에 막 나오고 뭐 풍문으로 들었쇼? 뭐 거기 그 프로에도 고정 패널로 막 이준석이도 나오고 그 하버드 이준석, 뭐 홍석천도 나오고 막 다 같이 나와요. 그러면서 거기서 무슨 뭐 연예계 소식도 막 전하고 막 완전 그냥 연예인이 됐어.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는 유튜브 채널도 개설하고 그랬는데 저는 걔를 보면서 계속 뭔가 의구심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사람 심리가 왜 저렇게 돈 자랑을 하지? 응? 내가 정말 돈이 많다면은 저 같으면은 돈 자랑을 안 할 것 같아요. 왜? 아니 돈 자랑을 해봤자 나한테 득되는 게 없거든요. 내가 돈 많다고 자랑하면은 주위 사람들이 뭐 저것밖에 더 꼬이겠어요? 아, 돈 좀 빌려줘. 아, 나 너무 힘들어. 아, 좀 밥을 못 먹었어. 돈 좀 줘. 이런 애들 아니면은 뭐 당장이라도 뭐 친척이라도 막 찾아와가지고 뭐 이렇게 도와달라 뭐 거절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가까운 친구가 오고 그러면 전혀 득이 안 될 텐데 왜 저렇게 그것도 심지어 불특정 다수가 보는 인터넷 공간에 나 부자요. 나 이 정도 산다. 뭐 나 차가 뭐 이렇다. 슈퍼카 mon다. 하이퍼카 mon다. 왜 저런 자랑을 하지? 그 뭔가 다른 목적이 있으니까 저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상식적으로. 아니나 다를까 어떤 뭐 내가 돈이 많다 이런 걸로 뭐 나 흙수저였는데 이렇게 해서 금수저가 됐다 이런 식으로 자신을 막 과대 포장을 해가지고 그걸로 사람을 이제 현혹하는 거죠. 그 나중에 뭐 핀테크니 뭐 이런 것도 뭐 하고 유사수신 뭐 이런 행위도 하면서 사람을 막 긁어 모읍니다. 그걸로 이제 돈벌이를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발목이 꼬리가 잡혀가지고 세상에 이제 뭐 어떤 실체가 까발려지고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감옥까지 가고 또
굉장히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죠. 부모님이 다 이렇게 살해당하는 너무 끔찍한 그런 사건 아닙니까? 근데 최근에는 뭐 이렇게 출소했다는 뭐 얘기도 또 들리는데 어 저는 그래요.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보면은 진짜 부자인데 돈 자랑을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었어요. 돈이 많긴 한데 돈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었어. 그런데 보면은 정말 뭐 재벌이다, 뭐 엄청나다라는 수준의 부자들은 거의 뭐 99%는 돈 자랑을 하질 않습니다. 심지어 저는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아파트 단지에 제일 큰 평수에 살던 형님 누나가 있었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랑 그 형님 누나 그 어머니랑 이제 친구 사이였어요. 그래서 그 집에도 자주 놀러 가고, 뭐 저희 집에도 자주 놀러 오고, 뭐 같이 그렇게 가까이 지냈어요. 왜냐면은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뭐 과부니까, 호러, 저거니까, 정상과부, 과부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근데 그 집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비슷한 환경이어서 그런지 이제 굉장히 가까이 지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사 갈 때도 막 그 형이 뭐 나이가 20살밖에 안 되는데 당시에 막 스포츠카 몰고 다니고 막 이랬는데 차로 막 이삿짐 뭐 도와주겠다고 막 도와주고 막 이랬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뭐 집이 부자였는데 아버지 일찍 돌아가셔서 그 돈으로 사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나중에 제가 이제 나이 먹고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는 또 그런 얘기를 안 해요. 남의 얘기 자체를 안 하시는 분이어가지고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된 건데 그 형님 누나의 아버지가 우리나라에서 뭐 말만 하면 누구나 다 하는 기업, 그 기업의 그 창업주의 그 동생이었어요. 동생. 그러니까 엄청 가까운 그거죠. 동생이어서 그 아버지가 그 회장 비서실장인가 뭐 그랬었어요. 보니까. 뭐 이름만 하면 다 알아요. 뭐 우리나라에서 뭐 굉장히 큰 기업이에요. 그래서 야,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아마 그래서 그 형은 그 회사에 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네이버 들어가가지고 아카이브로 검색하면은 그 형님 아버지 뭐 돌아가신 부음 기사부터 해가지고 가족 관계도 뭐 이런 거 다 나와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야, 내가 어릴 때 그렇게 나한테 뭐 이렇게 CD도 사주고 뭐 나 데리고 놀아주고 이랬던 형님이 그 형이 그 대기업의 그 혈족이었다니 깜짝 놀란 거야. 근데 한 번도 살면서 내가 누구 집안이고 뭐 우리 아버지가 누구고 그리고 지금 그 기업의 지금 회장이 이 형님의 사촌 형인데 단 한마디도 자기 입으로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보통 그 형님 말고도 저희 뭐 중학교 동창 중에도 보면은 무슨 정말 뭐 굉장히 큰 호텔 외국계 체인인데 그 호텔을 물려받을 뭐 그런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정말 겸손하고 말을 안 해요. 뭐 내가 뭐 이 정도 집안이고 이렇게 부자다라는 말을 안 합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저희 집이 뭐 되게 작았어요. 한 30평 정도 되는 아파트였는데 저랑 그 친구가 짝이 돼가지고 저희 집에 한번 데리고 온 적이 있어요. 집에서 저는 주로 많이 이렇게 게임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 데리고 왔는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 넌 좋겠다 이래서 왜 이랬더니 집이 작아가지고 청소하기 좋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끼가 날 놀리나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친구 집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놀러 간 적이 있는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 우리 집에 와본 애가 5손가락 안에 든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먼저 저희 집에 초대를 했기 때문에 저를 그 당시에 이제 초대를 해줬던 건데 집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와, 내가 진짜 태어나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큰 집에 가본 적이 없어요. 일하는 분들이 여러 명이고 근데 단 한 번도 우리 집이 부자다. 뭐 무슨 어디 호텔이 몇 개나 있고 어디 뭐 저기에는 유명한 마포에 있는 그 유명한 호텔이 우리 호텔이고 을지로에 있는 무슨 호텔이 우리 호텔이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것도 나이 들어서 검색해가지고
그 친구 뭐 이렇게 등기 이사 뭐 이런 거 쭉 보고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야, 얘가 이 정도였네 막 이렇게 아는 거지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보면은 어 우리 집에 재산이 어쩌고 돈이 어쩌고 어? 여름에 어디 휴가를 어디로 갔다 왔고 지금 내가 입은 청바지가 압구정 갤러리아 어디서 산 뭐고 막 이런 거를 진짜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놈들이 있어요. 자랑하는. 보면은 다 졸부야. 다 졸부. 옛날에 어디 연탄 갖고 난방 뜨는 아파트에 살다가 어디 시골에 어디 고속도로변에 무슨 땅 갖고 있었는데 농지 갖고 있었는데 이게 토지 수용돼 가지고 갑자기 몇십억씩 막 떼부자가 된 졸부들 있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자녀들, 이런 애들은 자랑을 오지게 합니다, 진짜. 막 자랑 못해서 안달이야. 막 인스타에도 올리고 그냥 막그 주체를 못해. 자랑 못하면 그냥 죽을 것 같아 보니까 막 욕구 불만으로. 근데 이런 부자들은 자랑을 많이 하는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그 선신 때부터 부자였던 이런 좀 뼈대 있는 부자들은요 자랑을 안 해요. 왜냐? 해봤자 득되는 게 없거든. 간혹 가다가 재벌인데 SNS를 하네. 이런 사람들은요 보면은 뭔가 이유가 있어요. 회사의 어떤 그 경영에서 배제될 것 같은 위치에 있다거나 갑자기 뭐 매출이 줄어들어 가지고 뭐 주주총회 같은 데서 뭐 소액주주들이 아주 사람 재벌 2세 3세라고 경영에 참가해 가지고 이렇게 그냥 망쳐놓고 있는데 물러나라 막 이런 소리가 나온다거나 외국인 주주들이 막 이제 회사에서 내쫓으려고 막 이런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여론으로 어떻게 바람 잡으려고 하는 목적이 있을 경우에 이런 오너들이 보통 갑자기 이제 좀 소비자와 친화적인 이런 SNS 활동을 하고 좀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일종의 그 언플이죠, 언플. 근데 그런 경우 말고는 굳이 그런 재벌급들의 부자들이 SNS 상에 그것도 불특정 다수들한테 자랑을 할 이유가 없죠. 그렇게 해가지고 득볼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 게 그 득 안 되는 짓 하는 사람들이 제일 멍청한 거예요. 사실 어리석고. 그리고 해서 손해 보는 짓 하는 사람들이 제일 멍청한 거죠. 근데 이 돈 많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장사꾼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해서 손해 보는 짓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없죠. 어떤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하는 것이지 아무 이유 없이 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좀 들떨어진 사람들이나 그러는 것이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이 카걸 채널을 볼 때마다 이 숨겨진 이면에 있는 어떤 다른 목적이 있지 않나라는 의구심을 가져본 적이 많았었는데 요즘 들어서 그런 의혹들이 이제 하나둘씩 제기가 되고 또 실제적으로 이제 이걸 뭐 검증하겠다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또 좀 전에 보니까 카걸 채널에 댓글이 이제 이렇게 닫혀져 있는 거를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 이게 유튜브가 아니고 제가 네이버였나요? 어디서 보니까 그것도 아마 이 카걸하고 이 피터 이분들이 올렸던 영상 같아요. 뭐였냐면은 뭐 핵금수저, 뭐 다이아몬드 수저인 친구의 집을 가봤습니다. 집들이를 가봤습니다. 뭐 이런 영상이었는데 어떤 외국인 친구의 어떤 집에 아시아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집에 가가지고 집을 막 이렇게 보여주는데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엄청나게 부자인데 자신의 집이 아니고 이제 뭐 친구의 집을 보여드립니다. 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은 야, 내 친구가 뭐네 저도 여기 지금 시작할 때 그런 얘기를 했지만 내가 무슨 아는 사람이 뭐네 하면서 막 열변토하는 사람들 보면요. 좀 뭔가 좀 허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뭔가 관종 기질은 있고 뭔가 과시하고는 싶은데 그런 실체는 없고 그러는데 뭐
내가 아는 사람이 뭐 내가 이 사람 안 해, 저 사람 안 해, 막 이러면서 주위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사람들 보면요. 대부분 좀 별 볼 일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보면. 그게 또 이제 뭐 사람 심리죠. 과시하고 싶은데 뭐 그걸 약간 그 심리학적인 뭐 영화에서 쓰이는 기법의 하나인데 그걸 맥거핀이라고도 합니다. 맥거핀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어떤 소품을 제기를 해가지고 제3자로 하여금 그걸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야 나도 이 정도 급의 사람이다. 이 정도의 어떤 그 지위나 재산을 갖고 있다라고 상상하게끔 만드는 거죠. 일종의 영화로 치면 이제 복선 뭐 이런 건데 예전에 이 카걸 채널을 봤을 땐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거 넘사벽이다. 끝장이다. 얘네는 진짜 장난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저도 사실 좀 의구심을 가졌거든요. 뭔가 조금 이상한데 여자분도 이렇게 웃는데 상당히 이렇게 좀 부티가 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자기적인 웃음 뭐 이런 느낌. 그리고 제가 결정적으로 그런 좀 느낌을 받았던 게 어떤 그 귀족 파티에 초대를 받아서 갔다고 그래요. 그 막 턱시도도 준비하고 뭐 잔뜩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거기 나오는 그 카걸이라는 그 여자분이 뭔가 이렇게 겉도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피터 박도 그렇고 많은 뭐 어떤 뭐 귀족이니 뭐니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냥 좀 뭐 흔히 말해서 그런 거죠. 꿔다 놓은 보릿자루 같이 그냥 뭐 이렇게 제3자 같이 이렇게 어울리지 못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런데 저만 그렇게 본 게 아니고 거기 달린 그 댓글들을 보니까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 별로 이렇게 친한 사람들이 아닌가 봐요. 뭐 이렇게 댓글들을 많이 달아놨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러면서 뭔가 조금 이상한데 괜히 말 잘못하면은 이거 괜히 또 고소 먹고 그럴 수 있으니까 말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이런 사건이 터지면서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흥미진진해요. 제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SNS 상에서 뭐 인터넷 공간에서 나 부자다 하는 사람들은요,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정말 부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허언증, 리플리 증후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부자라고 해도 사실 대부분은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렇게 뭐 우리가 대단하다고 뭐 이렇게 어떤 존경심이나 경외심을 갖고 그렇게 바라볼 부자는 아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가 뭐 어떤 인격적으로 뭐 대단하거나 어 뭐 정말 노력해가지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부를 일군 어떤 일가를 이룬 존경해 마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면요. 예를 들어서 뭐 그 마사요시 손 그 사람 있죠. 손정희 소프트뱅크 일본에 그런 사람들 보면은 뭐 제일교포 3세고 막 이런데 얼마나 많은 그 사회 일본 사회 안에서 뭐 핍박과 뭐 그 차별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그 일본 최고의 지금은 좀 순위가 바뀌었죠. 뭐 유니클로 회장이 1위고 뭐 소프트뱅크가 2위고 뭐 그런 것 같은데 그 정도의 일가를 이룬 거 아닙니까? 자기 스스로. 이런 사람들은 존경해 할 만은 하죠. 그런데 어, 온라인 상에 뭐 SNS 상에 뭐 나 부자요 하면서 특히 차 갖고 자랑하는 사람들, 집 갖고 자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진짜 부자라고 해도 그렇게 뭐 존경하고 뭐 그럴 칭찬하고 이럴 가치가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더라. 그냥 아예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게 저의 생각이고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